현대시대에 엘리베이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매일 이용하기도 하고 학교, PC방, 카페, 지하철 등등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고 빠르게 위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이러한 상상은 영화, 게임, 소설 등에서 세계관으로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번에 다뤄볼 게임은 반다이 남코 제작 플라이트 슈팅 게임 에이스 컴뱃 7입니다. 에이스 컴뱃 7에서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국제 우주 엘리베이터로 등장합니다. 국제 우주 엘리베이터와 이를 수호하는 무인 전투기 아스널버드의 통제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두 나라, 에루지아 왕국과 오시아 연방의 세계관에서 플레이어는 전투기를 타고 각종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 에이스 컴뱃 7에 등장하는 궤도 엘리베이터, 그저 가상의 세계관 중 하나일 뿐일까요? 이게 뭐라고 게임상에서는 전쟁까지 벌이는 것일까요? 게임 에이스 컴뱃 7을 통해 알아보는 궤도 엘리베이터 지식 더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궤도 엘리베이터는 가상세계에만 존재하는 설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주비행의 아버지라 불리는 러시아의 과학자 치올코프스키는 에펠탑에서 영감을 얻어 1895년 처음으로 궤도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냈고 아서 클라크의 소설 낙원의 샘에서도 궤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2차 우주 엘리베이터 컨퍼런스에서 브래들리 에드워드 박사가 최초 궤도 엘리베이터의 구체적 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류가 아직 우주를 못 가본 것도 아니고 컴컴한 우주에 전망대 설치해서 관광상품이나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궤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얻게 되는 장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주로 가는데 더 이상 로켓을 쏴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우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로켓은 연료를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고 그 추진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보는 것처럼 연료의 에너지가 로켓이 올라가는 데 필요하지 않은 열에너지로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열에너지로 손실이 많은데 로켓이 지구 대기권의 공기저항을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해 탑재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수천억에 이릅니다. 평균적으로 10kg의 물체를 우주로 보내는데 2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주인 한 명을 올려보내는 데는 약 170억 원이 소요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 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과학자들은 기존의 약 100분의 1 비용으로 우주를 보낼 수 있다고 계산까지 하였습니다. 둘째, 우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주방사선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태양우주방사선, 은하의 행성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만들어지는 은하우주선 등이 있습니다. 이 우주방사선들은 대기권 밖에 있는 높은 에너지 입자는 1차 우주방사선, 대기권 속으로 들어온 우주방사선을 2차 우주방사선이라고 하는데 만약 궤도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우주정거장 같은 거점을 만든다면 1차 우주방사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유선으로 연결된 발전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표면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인 큰 에너지인 1차 우주 방사선 에너지들을 수집하고 지구로 보낸다면 혹은 새로운 원소를 수집하고 지구로 보내 응용한다면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인류가 새 역사를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단점은 우주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비용은 적게 들지만 우주 로켓에 비하면 상승 속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구 영향권을 벗어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궤도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그로부터 얻는 이득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게임 에이스 컴뱃에서도 등장하다시피 궤도 엘리베이터를 놓고 벌이는 소유권 싸움, 전쟁, 테러의 위험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다 만약 궤도 엘리베이터가 무너지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소행성 충돌에 가까운 지구 재앙에 가까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소유를 할 것인가,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등등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너무나 크다는 점,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가 우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까지 나온 방안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1975년 미국의 과학자 제롬 피어슨이 제안한 끝부분에 평형추를 세우는 방법이 아직까진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지표에 비교적 가까운 부근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려 하는 중력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건물을 짓는가가 중요하지만 높이가 높으면 중력뿐 아니라 지구가 자전할 때 생기는 원심력이 생겨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의 평형을 이용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세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이미 이 둘의 평형을 이루는 곳이 지상 35,786km라는 것도 계산을 완료하였고 이 지점에 평형추 역할을 할 우주정거장을 세우면 된다라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약 36,000km나 되는 초대형 구조물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나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이 점이 해결되지 못해 연구에 진전이 없었으나 1990년대에 가볍고 튼튼한 그래핀이라는 신소재가 발명되면서 다시 연구에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 그래핀은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도 높아 우주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궤도 엘리베이터의 실현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너도 나도 개발에 뛰어들며 연구 발표를 하고 궤도 엘리베이터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그래핀을 완벽하게 1m 이상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되었고 2014년 구글의 비밀 연구 조직 프로젝트 구글 X는 궤도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는 딥프리즈 상태로 전환한다. 즉 그래핀의 기술 발전을 기다리겠다는 프로젝트 무기한 잠정 보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일본 시즈오카대 연구진은 2050년 건설을 목표로 길이가 10m의 미니 엘리베이터 실험을 위한 실험 장비들을 우주정거장으로 쏘아보냈고 다시 한번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핀을 36,000km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 혹은 이를 대체할 신소재가 나오는 시점에 궤도 엘리베이터 실현까지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며 지구 대기권에 우뚝 솟아있는 궤도 엘리베이터를 지키기 위한 혹은 빼앗기 위한 전투기 무인기들의 전쟁도 그 후 머지않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플라이트 슈팅 게임 에이스 컴뱃 7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하고 플레이해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의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